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선생님들 대박. 이게 아마 저희 선생님들도 수업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게 마지막, 특히 인터넷 강의로요, 마지막 강 듣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들 진심으로 경화드리고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이번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일단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대해서 할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 삼국시대부터 그냥 인물별로 한번 쫙 뽑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까지 한번 알아두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들어가기 전에 232페이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여기 파트를 대할 때 선생님들의 조금 자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써 있는 걸 모두 다 외워버려야지 라고 하고 외우시면요, 이건 좀 힘들어집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11개가 올라가 있는데요. 이 11개가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이구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하나하나씩만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거지, 여기 내 옆에 써 있는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외워버리란 게 라고 하시면 조금은 더 힘들어지실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주시면서 문제 제가 풀어드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8회 21번입니다.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조선왕조실록. 이건 사실은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이긴 하지만 유네스코 문제로 낸 게 아니라 그냥 조선왕조실록은 사실은 그냥 한국사 파트에서도 잘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왕도 함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왕이 죽고 나서 그의 모든 공문서와 사초들을 모아가지고 기록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1번입니다. 편년체로 기록되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연도순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2번입니다. 승정원에서 편찬되었다? 승정원에서 편찬된 건 승정원 일기입니다. 승정원이라는 게 조선시대 왕을 보좌하는,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조선왕조실록은요, 왕이 죽게 되면 그 이후에 긴급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몇 년 동안 봤었던 전체적인 공식 문서, 그 다음에 그 사관들의 기록, 전체적인 걸 전부 다 모아서요, 그 중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그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게 바로 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제가 아마 강의 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역사에서 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재, 특히 영화나 이런 것 중에서도 광해라는 영화로 대표되지만 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조선왕조실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2번이 틀렸고요. 3번은요. 각지의 사고에 보관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요, 몇 부를 이제 필사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왜 한 곳에서 불타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임금이라도 원칙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원칙을 어긴 왕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연산군. 야, 너 쓰고 있는 거 좀 보자. 절 죽이고 보시옵소서. 그거 죽이고 그냥 봤던 바로 그 인물도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자, 5번은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던 게 바로 이 조선왕조실록이 되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회 25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 그은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랍니다. 봤더니요, 이 책은 선조의 명으로 편찬이 시작되어 광해군 때 완성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한국과 중국의 서적 500여 권을 참조하여 편찬된 의학서적이다. 동양의학의 정수라고 평가받는다. 이거 뭐겠습니까? 이건 우리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동의보감. 동의보감. 허준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던 동의보감이겠죠. 종두법을 체계화하였을까요? 종두법과는 관련이 없고요. 니은입니다. 허준의 주도로 편찬되었던 거 맞고요. 디귿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서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현존한 의서는요, 향약 구급방입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향약 구급방은 고려 때, 향약 집성방은 조선 때, 그 뒤에 이제 동의보감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인데요. 이거
향약 구급방이 왜 고려 때일까요? 여기 기억이 있네요. 그다음에 향약 집성방은요? 지읒이 있네요. 이건 조선, 고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존하는 최고의 오래된 의선은 향약 구급방입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리을입니다.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기록문화유산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한 번만 더 읽고 한번 갑시다.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 요절,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의궤, 고려 대장경파, 8만 대장경이죠. 그 다음에 동의보감, 일성록,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 운동 기록물, 요 정도 11개 정도가 기록문화 유산이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어느 정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니까 정답 4번 이렇게 이제 찾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17회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1점짜리 문제였네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딱 보니까 가가 이렇게 확대돼서 나와 있네요. 5천만 자 이상이 새겨진 총 8만여 장에 달하는 경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건 뭔가요? 8만 대장경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고려시대 인쇄물 나온다라면 이제 대표적인 게 대장경 나온다라고 했었죠. 대장경은 아주 크게는 2개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 있었습니까?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이 있었고요. 물론 그것을 약간 보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던 의천이 만들었었던 교장, 뭐 속장경이라고 불렸던 것도 있었었고요. 자, 그런데 뭐 일부 내지는 전부가 이때 이제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이게 이제 불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몽골의 침입 과정에서 다시 만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제조대장경의 경판이 총 8만 장에 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8만 대장경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지금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입니다. 경주 불국사에 보관되어 있다고요? 아닙니다.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고요. 니은입니다. 의천이 교장도감에서 조판하였다. 요거는 교장. 예전에는 속장경이라고 불렸던 것인데요. 요것과는 관련 없고요. 디귿입니다.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작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겠죠? 예, 디귿과 리을. 정답은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가 이 대부분 기록되는 걸 보면 주요 인물별로 문제 내지는 인물별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면서 같이 만들었던 이 공동저자 선생님들과 인물별로 나와 있는 걸 한번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 고려 전까지의 인물로 봤을 때는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광종, 그 다음에 고려 태조 왕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초고왕, 진흥왕, 신문왕, 그 다음에 묘청, 의천, 진울, 최무선 요 정도가 이제 약간 상위 그룹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출제되는구나. 그 다음에 나왔었던 거, 이 인물별로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건 옆에 키워드를 한번 따로 정리해 드렸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 정도는 우리가 맞출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회 3번인데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이랍니다. 딱 봤더니 백제 땡땡땡 왕이랍니다. 마한정벌, 고구려 평양성 공격 이것만 보더라도 초고 근초고 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웅진천도는 누구죠? 문을 주워버리고 웅진천도한 거 아닙니까? 한성에 백제의 문을 주워버리고 왔었다. 누구다? 문주왕. 2번은요. 백제에서의 불교 공인 침류왕입니다. 3번 서기편찬이 근초고왕 때 있었던 일이겠죠. 정답 3번이고요. 4번요. 대가야를 복속시킨 건 신라의 진흥왕이고요. 5번입니다. 남부여로 국호 변경은요. 6세기 백제 성왕, 저랑 이름이 비슷한 성왕. 성왕은 이거 말고도 뭐 했었죠?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정답 3번입니다. 근초고왕 너무 중요하니까요. 잘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회 14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원명, 고려의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려를 건국했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왕권 강화와 유교 정치 이념의 채택이라고 하는데요. 자, 광종과 성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종은 과거제 실시, 그 다음에 가.
성종은 12목과 국자감 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광종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광종은 과거제 말고 한 개 더 뭐 있을까요? 억울한 노비를 풀어주게 되면서 일단은 귀족과 호족 세력을 좀 약화시키려고 했었고요. 그렇게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바로 이 노비 안건법이 광종의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방 폐지는 고려 후기 대표적인 왕 공민왕 때 있었던 것이고요. 이성 육부제 정비는요 성종 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 더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사심관 제도 마련은 고려를 건국했었던 태조 왕건 때. 그다음에 5번입니다. 전민 변정 도감 설치. 요거 누구죠? 민왕, 민왕, 공민왕. 공민왕은 1번, 5번 둘 다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 또 인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역시 뭐 빠질 수 없는 인물 묘청이 나온 것 같은데요. 보니까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랍니다. 보니까 서경은 좋은 땅으로 이곳에 새 궁궐을 짓고 도읍을 옮기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으므로 금나라가 선물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무리 이 땅 지세가 좋더라도 그 강력해졌던 나라가 막 선물 바치고 그냥 뭐 너네 수도 옮겼으니까 항복할게 라고 하진 제 생각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당시에 개경 귀족들에 의해서 보수화되어 있는 것을 개혁하조했었던 모습이 것이었죠. 또 승려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청청청 묘청이 되겠죠. 그랬더니 김부식은요. 올여름에 대화궁에 30여 곳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서경이 길지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의 보수적인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묘청은 서경천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했었던 것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삼국유사를 저술하였다. 묘청이요. 삼국유사는 누가 저술했었죠? 스님이긴 하지만 1년. 제가 이거 어떻게 구분하자고 했습니까? 삼국 사기,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김부식, 삼국유사는 1연. 어떻게 보면 삼국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기할 때 식, 시옷. 그 다음에 삼국유사 1연. 이렇게 하시면 평생 안 잊으실 겁니다. 봐주시면 되겠죠. 묘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요.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그렇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내지는 묘청의 난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금나라 정벌을 주장했었죠. 그렇죠. 요 말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개경에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우리 땅의 기운 받아갖고 금나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왜요? 당시에 김부식을 비롯한 보수적인 그런 세력들은요. 금나라가 우리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그냥 수락해버려요. 마치 싸워다 지면 본인들의 기득권이 다 없어질 것을 우려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내용이고요. 리을입니다. 신라 계승 의식을 표방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에 잘 나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리을은 틀렸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과 디귿. 정답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흐름들 가운데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나오는 건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어디로 갑니까? 조선시대 국왕과 인물별로 주요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니 해도 이 조선의 인물로 나온다라면 왕으로 치자면 세종이겠죠. 세종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종 벌써 4번이나 10회 정도 안에 4번이나 출제되었었고요. 광해군 만만치 않습니다. 중리배교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조선시대의 가장 슈퍼스타는요. 조선 후기의 성군 정조입니다. 정조 기억해. 보통 2회 보면 1회는 무조건 정조 나와요. 2번 보면 1번은 정조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이황, 정약용 등등의 그런 강세가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왕들로는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세조, 그 다음에 숙종 요 정도 인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인물로는 박제가나 박지원 이런 인물들도 종종 출제되니까 같이 하나씩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빼놨는데 약용, 정약용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회 2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에 나오는 왕의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나왔는데요. 가, 능행차, 재현이라고 나옵니다. 자, 수원 화성문화재의 일환으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6능까지 행차하는 모습이 재현되었다. 이는 1795년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환갑잔치를 위해 거동하는 행렬을 정리한 책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원행
을묘 정리 의궤의 고증에 근거로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 누구겠습니까? 비운의 왕 정조, 우리 현빈 씨 아니겠습니까? 영린이라는 영화에서 본다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집현전을 설치하여 학문을 장려하였었다. 집현전 설치 세종과 관련되겠죠. 2번입니다. 균역법을 실시하여 국가재정을 개혁하였다. 균역법 실시 영조가 되겠죠. 3번입니다.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속대전 역시 영조가 되겠고요. 4번입니다. 신문고를 부활하여 백성의 억울함을 살폈다. 신문고 부활한 것도 역시 영조입니다. 영조는요, 민생 안정책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뭐 악형 금지라든가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 실시라든가 이런 것들 다 영조입니다. 정조하면요,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 강화. 만약에 정조 5번 보기에 요걸로 안 나왔다면 또 뭐도 나올 수 있죠? 규장각. 그렇죠? 뭐 수원화성은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초계 문신제 이런 거 있을 것이고요. 신의 통공 이런 것들 전부 다 정조와 관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하나 더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실학을 집대성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기도 남양주 사는데요. 우리 남양주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요새 만들어준 남양주의 신도시는요. 다 뭐 다산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산, 약용, 정약용. 다산, 정약용은요. 기본적으로 책을 500권을 저술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 뭐 여러 분야, 뭐 교도 행정, 그다음에 뭐 수령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있었던 뭐 당대 천재 중에 천재였었다. 그래서 보시면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심서. 그래서 이 정약용이 지은 500권의 책이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책이 요 세 권입니다. 그래서 1표 2서라고 하죠. 그래서 경세유표와 목민심서, 흠음심서. 그래서 1표 2서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책, 마과의 통도 있지만요. 그 업적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신기전과 화차. 요거는 신기전, 화차는 조선 전기 때 있었던 거잖아요. 정약용은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뭐 최무선이나 최해산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이고요. 거중기, 특히 거중기 뭐에 해당되는 것이죠? 수원화성을 건립할 때 기여했던 그런 이제 기계가 되겠죠. 자, 디귿입니다. 대동여지도는 김정호에 대한 작품이죠. 정약용과는 관련이 없고요. 리을입니다. 배다리. 배다리 뭐라고 그랬었죠? 정조가 행차하는데 한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배들을 쭉 모아놓고 그 위에 그 부력으로 떠놓은 다음에 그 합판 같은 거 쭉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제 왕이 행차하는 모습을 하면서 배로서 다리를 이용했던 것이었다. 다 정약용의 작품입니다. 정답 니은과 리을. 정답 4번.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근현대사 쪽 파트에 오시면요, 나와 있는 인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 단 기본적으로 인물이 많이 좀 이렇게 그전 저 고대사나 이쪽보다 조선시대보다는 좀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이제 한두 번 정도, 많이 나오면 3번, 특히 흥선대원군이 3번으로 좀 제일 많이 나왔었고요. 그 외에도 김옥균, 박영효, 전봉준 등등, 그 다음에 의열단의 김상옥, 그 다음에 백번 김구쌤, 그 다음에 지청천, 신채호, 단체 신채호 쌤, 그 다음에 한용운 뭐 등등의 요런 인물들로 쭉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런 인물별 옆에 나와 있는 키워드 정도만 아시면 얼마든지 문제 풀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바로 그 인물, 흥선대원군이 나와 있네요. 자, 14회 33번입니다. 다음 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나왔습니다. 흥선대원군 나와 있고요. 사실 이건 안 읽어도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서원은 도굴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 말할 것도 없다. 이거는 서원철폐에 반대해서 유생들이 막 그거에서 저항하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 말이죠.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백성에 해를 끼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기억입니다. 사창제 실시했습니까? 흥선대원군? 그랬었죠. 황곡제도가 문제가 생기니까 사창제 실시하면서 이걸 변화시키려고 했었고요. 호포제, 양반에게도 이것으로 인해서 군포가 부과되지 않았었습니까? 자, 디귿입니다. 대전통편 편찬. 대전통편은 누굽니까? 정조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은요, 대전회통입니다. 그렇고요. 자, 리을입니다. 개국 연호 사용. 이 흥선대원군 때는 연호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정답은 1번.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인물로는요. 자, 18회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요. 이달의 현충시설 땡땡땡 선생 생가라고 합니다.
나라사랑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달의 현충시설로 땡땡땡 선생 생가가 선정되었다. 선생은 언론인으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논설기자로 활동했었고요. 애국개몽운동에 앞장섰었고요. 또한 사학자로서 요게 핵심 단어겠네요.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를 집필하였으며 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1936년 루이순 감옥에서 순국하셨던 바로 그 인물 단재 신채호 선생이십니다. 단재 신채호? 여기 나와버렸네요. 이렇게 신채호 선생 나와버렸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박은식 선생이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한국통사나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것으로 이제 나와야 될 것이고요. 2번 백남우 선생이 된다라면 식민사관의 정체선언을 극복했었다. 사회경제사에게 영향을 주었었다.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책을 썼었다. 이 정도 나올 것이고요. 이송 선생은 뭐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계 독립대표 민족대표 33인의 이제 한 명이었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오산학교 같은 것을 지은 교육자였었다. 정인보 선생은 역시 민족주의 역사 학자였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조선사 연구라는 그런 이제 책을 저술했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민족에 이기려면 우리의 조선의 이런 것을 강조하는 바로 인물이 정인보 선생이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겠습니다. 자, 20회 50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말했는데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완전한 균등을 의미하는 삼균주의를 제창했다. 삼균주의 누굽니까? 조수왕 선생입니다. 이 조수왕 선생의 삼균주의는요, 민족 대 민족, 개인 대 개인, 국가 대 국가,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균등, 경제적인 균등, 사회적인 균등 이런 것까지 그 안에 의미하는 당시에 1941년도에 삼균주의가 개창되면서 건국강령이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때 세워졌던 그 건국강령이 지금에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 선생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지천천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광복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바로 그 사령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재 선생 같은 경우는 독립협회, 그다음 신간회 같은데 주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시영 선생 같은 경우는 우당 이회영 선생 아시죠? 우리 신흥무관학교 만드시고 그래서 운동하셨던. 그다음에 이 가문 일대가 명동 일대 땅이 그 가문을 밟지 않고서는 갈 수 없었다는 거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전부 다 팔아서 신흥무관학교에 투신하셨던 바로 그 집안이신데요. 그 이회영 선생 동생이에요. 이시영 선생.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오셔서 어느 정도 이제 광복 이후에도 활동을 하셨던 바로 그분이 되겠고요. 자, 이동희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가 되겠고요. 무장독립운동을 주장하셨던 코수염이 아주 멋들어진 바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오늘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선생님들 제일 중요하신 거는요. 강의 들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셔야지 어쨌든 학점 된다고 할 테니까. 중요한 건 강의 듣는 데만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복습해 주시면서 문제 요렇게 이제 다 돼 있으면요. 또 최근에 나온 문제들이 한두 개 더 있을 것이거든요. 그거 한번 풀어서 한두 번 정도 풀어보시면 훨씬 더 감이 아마 돌아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합격해 주시고 열심히 하신 다음에 수강호기나 등등 올려주시면 감사하게 저도 쌤들한테 또 다시 저도 댓글 달고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셔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행복했습니다. 쌤들 또 어떤 기회에서라든지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의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